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최초의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였습니다. 회의에는 정상급 인사 46명,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21명 등 총 67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기후 정상회의, 또 5월 한미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P4G 정상회의와 다음 주 개최될 G7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금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규합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기후 선도국들과 호혜적 파트너로서 기후 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가교 역할도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이에 따른 역할 증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과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강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야심찬 목표와 선진국과 개도국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적 노력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가진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국제 기후 대응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여 채택한 서울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을 통해 녹색 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더불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서울 선언문에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모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이라는 이번 회의 주제를 통해 포용성을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단체, 미래 세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기업과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P4G 의장국으로서 11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P4G 민간협력 파트너십의 신규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는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차기 P4G 개최지로 콜롬비아를 확정하여 전직, 현직 및 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되는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P4G 정상회의의 순환 개최 메커니즘이라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P4G 의장국으로서 선진 개도국 간 협력과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 회복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 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개도국이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기술 공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 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최빈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린 뉴딜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코로나19 이후 녹색 재건을 이루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GGGI에 대한 연 500만 불 가량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 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불을 P4G 기여금으로 신규로 공유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취약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이행의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로 상향하여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고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한 허가 금지도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향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기술 혁신 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 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후위기의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 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연합, 세계해양연합 등에 동참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30년까지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핵심 이니셔티브로서 우리나라가 선제적 동참을 표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세션 성과입니다. 정상회의에 앞서서 개최된 녹색 미래 주간의 10개 분야 특별 세션과 그리고 P4G 5개 분야의 기본 세션에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200여 명 이상의 주요 연사가 참여하여 녹색 회복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43개 모든 지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매우 뜻깊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가 구체적인 해양오염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UN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논의가 진전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녹색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에 대한 ESG 평가 방안 그리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중요성도 논의하였습니다. 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농업, 식량 등 기본 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 기술의 이전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지원 사업 방안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연이은 6월에 이어질 G7 정상회의, 9월의 UN 총회, 그리고 10월의 G20 정상회의, 그리고 11월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환경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2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의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주요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최 역량을 홍보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